이영호 아나운서는 혹시요, 네. 부엌에서 쓰고 있는 도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 집 부엌 보니까 그 플라스틱 도마도 있고요. 또 신소재로 만든 도마도 요즘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도마하면 이 나무로 만든 도마죠. 그 어린 시절 아침이면 딱딱딱 하던 그 도마 소리에 잠을 깨곤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경쾌한 도마 소리와 칼질하는 느낌, 그리고 이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칼의 손상도도 적기 때문에 이 나무 도마를 선호하는 주부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나무 도마로 인해서 1급 발암 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 도마에 숨겨진 위험한 비밀, 이조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전은진 씨는 결혼할 때 혼수로 사온 나무 도마를 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하루 3번, 보통은 아침 저녁으로 사용해왔다는 나무 도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귀퉁이마다 곰팡이가 슬고 옆면이 갈라져서 버리려던 도마를 계속 사용 중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낡은 도마를 교체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새로운 도마를 구입하긴 했다고 합니다. 요즘 통관 도마가 잘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나무인데 가격이 싸네? 라고 생각해서 이걸 구입하게 됐어요. 항균 작용까지 있다는 대나무 도마. 그런데 전은진 씨는 새 도마를 사용은 하지 않고 세척해서 말려놓기만 합니다. 새 도마 위에 선뜻 음식 재료를 올려놓고 썰기가 망설여진다고 하는데요. 포장지를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꼭 정말 새 가구 문 열면 딱 나는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서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도마에서 그런 냄새가 나요? 되게 진한 냄새가 나서 제가 예민한 줄 알았더니 가까이 맡아보니까 정말 심하게 나더라고요. 계란말이 먹어, 태훈이는? 새 도마에서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쾌한 냄새. 혹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전은진 씨가 나무 도마를 구입했다는 대형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방용 조리도구 코너에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는 도마들. 다양한 도마들 사이로 나무 도마도 크기별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판매원은 특별한 기능까지 있다는 대나무 도마를 추천해줬습니다. 균이 안 생긴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대나무가. 균이요? 네네. 뭐 항균 작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균이 안 생긴대. 대나무가 향균 작용, 균이 안 생긴다 그래서. 주부들이 자주 찾는 생활용품 전문 매장에 가봤습니다. 어떤 종류의 나무 도마가 있는지 판매원에게 물어봤는데요. 원판이에요? 한 판은 큰 거는? 그거 아닌가요? 한판 아닌가요? 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판은 뭐 원목 그대로 통판이에요? 네, 통판이에요. 직원이 통판이라던 도마의 단면. 분명 이어붙인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백화점에선 어떤 나무 도마를 판매하고 있을까요? 도마 미국에서 만든 도마인데요. 20만 7천 원. 네, 통판이에요? 네, 이건 통은 아니에요. 이렇게 도마예요. 이거 붙여도 뭐 문제는 없어요? 안전이나 뭐 이런 거는? 여기 있다.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원목 통판 도마. 수입 주방용품 코너에서 값비싸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통판 도마인가요? 네, 통판 도마예요. 접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세하게 다 본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접착은 좀 본드 때문에 안 좋아요. 네, 아무래도. 또 다른 대형마트. 역시 원목 통판 도마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나무 도마는 전부가 나무 조각을 이어붙인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도마에 대한 설명 어디에도 붙인 나무라는 것을 드러내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친환경과 웰빙, 그리고 항균 같은 특별한 기능만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제작진이 확인해 본 결과 대형마트 3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나무 도마들은
거의 조각나무를 이어붙인 도마들 뿐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무를 잘라서 만든 통판도마는 나이테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나 붙임도마는 조각마다 나이테가 제각각입니다. 대체 이런 붙임나무의 정체는 무엇일까? 국립산림과학원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조각나무를 접착제로 이어붙인 목재를 집성목이라고 하는데요. 대개 가구나 건축용 자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로 구조용 재료, 그러니까 즉 그 커다란 그 체육관, 뭐 운동용 돔, 박물관 같은 구조를 만들 때 주로 쓰입니다. 그 표면을 평활 가공을 하고 나서 그 각 층 사이에다가 접착제를 도포하고 나서 경화해서 그 집성제용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시간을 둡니다. 그렇다면 집성목도마와 통판 원목도마는 제조 공정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통판 원목도마를 제작하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25년째 나무도마를 만들어 왔다는 지영응 씨. 3년 이상 잘 말린 느티나무를 모양대로 자르고 칼질하게 돼요. 사포질만 하면 도마가 완성됩니다. 원목 크기에 맞춰 자르다 보니 도마는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의 몇 백년 묵은 계목입니다. 이 나무가 이 재료가 구하기 힘들어요. 요거는 적은 대로 도마를 쓴다 이 말입니다. 통목으로. 집성목도마와 통판 원목도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지영웅 씨는 집성목도마에 사용하는 접착제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뭔지 모르게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물질이 끼고 그러니까 모르고 약품을 평생 먹는 거야. 이 도마가 다 안 쓰는 날까지는 이 화공약품이 그 독한 게 이걸로 그걸 붙여놨으니까요. 한 번만 칠해가지고 양쪽에 붙였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러면 이 사이에 전부 약 다 들어있는 거야. 안 들어가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들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통판도마 제조 과정. 사용할 때도 틈틈이 들기름을 발라 관리하면 나무도마를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시중에 있는 도마를 만드는 나무들은 주로 전부 수입품이거든요.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집성목 도마 대부분은 베트남과 태국, 중국 등지에서 제조한 제품이었습니다. 집성목 도마를 수입해서 대형마트 등에 납품을 하는 수입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신발 벗어야 되죠? 과연 집성목 도마를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걸까? 수입업체 관계자에게 도마의 제조 공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약품 처리 같은 거는 안 하는 거죠? 그냥 나무. 시작사 검사 다 맡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입하실 때 이미 다 검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본드 접착하는 것도 유해성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문제 없어요? 네, 저희가 뭐 따로 받은 인증 이런 건 안 붙어있는데 인증 이런 거 제가 제품 마트에서 절대 못 팔죠. 업체에선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는데요. 이번엔 백화점에 납품을 한다는 또 다른 수입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집성목 도마에 어떤 접착제가 사용됐는지 수입업자들은 알고 있을까? 이 접착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통째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본드는 뭐 쓴다고? 근데 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나무에서 나오는 그게 있어요. 저 정확하게는. 아, 나무에서 나오는 네, 뭐 그런 상관없어요. 제가 다 시공을 받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중국에서 네, 그렇죠.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공장은 어디 있나요? 중국 공장은? 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중매 쪽인가 그런데 제가 안 가봐서. 안 가보셨어요? 네.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나무 도마 공장이 밀집해 있다는 중국 저장성. 중국 최대의 대나무 산지입니다. 한국으로 대나무 도마를 대량으로 수출한다는 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공장 안쪽에 쌓여있는 대나무 도마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창 대나무 도마를 제조하고 있는 공장 안. 우선
나무 수평을 맞춰서 평평하게 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에 접착제를 바르는 작업. 나무 사이사이 구석구석 빈틈없이 접착제를 듬뿍 도포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평평하게 펴서 기계에 넣어 2차로 또 접착제를 발랐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징选,选料啊,就是你看. 아, 이렇게一片一片配起来. 다음은 겹겹이 이어붙인 나무를 고정해 도마를 판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작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접착제를 흠뻑 바른 나무들은 110도의 고온 압착기에 들어가 60초간 압착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온으로 압착하면 접착제의 성분이 나무 속으로 더욱 깊숙이 배어듭니다. 눈이 막 아파요.质量怎么样？质量还行，就是有可能就是甲醛超标，因为这个对身体不好嘛，保鲜。那是那个不太保鲜的，这个就是这种我们这国内的东西就这样做，国内的价格你看一块菜法3两，然后那个不到手，没办法。 그렇다면 여러 번 덧발라진 데다 고온 압착 과정까지 거쳐 대나무 깊숙이 스며든 접착제는 과연 어떤 제품일까? 공장 한쪽 은밀한 곳, 접착제를 배합하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접착제 봉지들.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포함된 공업용 접착제였습니다. 한쪽엔 이제 막 배합을 끝낸 접착제도 있었습니다. 분명 이 공업용 접착제를 이용해 곳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进口胶水，4种配方一起配起来的，4种它是那样的，是有一种做固化剂，这也是出口的时候用的，是吧？这是工业用。工业用。这里边这个我跟你讲，很大的问题是没有的。 계속해서 안전 문제를 따져 묻자 짜증을 내던 제조업자는 우리를 안심시키려 애써봅니다. 很大没有，比如是出口韩国，他们应该都可以。这个你看你然后去日本去那个美国都肯定。 이 업체에선 이렇게 제조한 대나무 도마들을 지금껏 별 문제 없이 한국으로 대량 수출해왔다고 합니다. 한국做的多吗？做的就今年没有做，去年跟前年做了大概100多万人民币。现在有我在网上看出来的这种整本的，一个组是这样嘛，打开了。你们以后也会做那个吧？现在？那个现在考虑我们也研。 조리도구인 도마에 공업용 접착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전문가는 심각한 위험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접착제 내는 미반응 포름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포름알데히드가 녹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포름알데히드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기체 상태로. 근데 그것이 몸에 들어가면 폐를 바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폐 손상 증후군의 어떤 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OECD 보고서에 의하면 금붕어 같은 어류의 경우 비교적 높은 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될 경우 96시간 동안 50%가 죽는다고 합니다. 집성목 도마 조각과 통판 도마 조각을 넣은 금붕어 어항.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일지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처음과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통판 어항에 비해 집성목 어항은 물이 점점 혼탁해졌고 금붕어의 움직임은 둔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16시간 만에 집성목 어항의 금붕어 2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집성목 도마의 포름알데히드가 금붕어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통파항의 금붕어들은 그 후로도 계속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성목 도마 안의 포름알데히드, 사람에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제작진은 포름알데히드 용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12종의 집성목 도마를 실험으로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2개의 도마 중 7개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된 것입니다. 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것 자체는 접착제로서 보통 요소 수직의 접착제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터당 밀리그램 수준이면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이것이 인체에 유입될 경우에는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이건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성목 도마에서 용출된 포름알데히드, 음식을 통해 섭취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게 되는 도마, 수많은 칼자국이 나기 마련입니다. 칼자국을 통해 도마 내부에 포름알데히드가 음식으로 묻어나오는 것은 아닐까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도마의 페인 칼자국에만 형광시약을 발라봤습니다. 도마의 칼자국에 묻은 형광시약이 음식물에 묻어나오는지 실험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칼자국에만 묻어있던 형광시약이 음식물에 그대로 묻어나왔습니다. 도마의 포름알데히드 성분을 음식을 통해 우리가 섭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리도구에 포름알데히드가 있어서 음식물 속에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노출을 통해서는 암 발생이 되어서 특히 두경보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성목 도마의 포름알데히드는 높은 온도에선 더 많이 용출된다고 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 경우 도마 내부의 포름알데히드가 음식물로 더 많이 흡수될 수도 있는 겁니다. 도마 자체에 뭐 굉장히 뜨거운 걸 올려놓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열을 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더 몸에 해로울 수는 있겠습니다. 실험 결과 제일 높은 수치의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된 도마의 판매처에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콜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업체에선 종이류와 합성수지류 조리기구의 포름알데히드 허용치인 4ppm을 기준으로 한 자체 시험 성적서를 보내왔습니다. 그중엔 우리가 한 실험 결과보다 더 높은 수치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된 집성목 도마를 판매했던 온라인 업체에선 제조 공정상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 측 주장대로 합성수지류 기준치인 4ppm보다 낮다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 일단 일반 종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먹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것을 한 60도 정도로 가열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뜨거운 게 닿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4mg/L는 어떻게 보면 합당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뜨거운 거 올려놓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칼질하다 보면 이제 안에까지 침투가 될 수도 있고 칼이 그러다 보면 미세하게나마 계속 용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은 따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목재류 조리기구 중 집성목에 관한 조리기구는 아예 그 정의조차 없는 상황. 그래서 집성목 도마에 포함된 공업용 접착제 성분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도 규제할 기준조차 없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천연 목재에서도 미량 성분되는 검출입니다. 근데 이게 규격 미만으로 미량 용출되는 수준에서는 안전성을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4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종이류와 합성수지류에만 국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목재류는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기준이 아니죠. 목재류에 대해서는 지금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도마 같은 거는 목재류이고 종이나 합성수지류에 해당이 안 되는데 만약에 포름알데히드가 용출이 된다면 그걸 어느 기준에 맞춰서 따져봐야 할까요? 기준이 없으니까 포름알데히드가 나왔다면 합성수지제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도마에 합성수지가 도포가 돼 있다면 그 기준으로 따지겠지만 그렇죠. 나무도마 자체로만 생산이 되고 지금 판매 유통되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게 합성수지류 기준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할 수는 없는 거죠. 목재료하고. 잠깐만 끄고. 나무도마는 음식에 직접 닿는 조리기구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공업용 접착제가 사용된 집성목도마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으려면 엄정하고 안전한 기준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